4월을 기점으로 지금 실손보험료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를 것이다. 하지마. 그런 거 얘기 안 하는 거. 다시. 올해 7월에 실손보험 바뀐다면서요. 꽤 좋아. 지금 꽤 좋아. 알아보시는 것도 좋은 게 아니라 하셔야 될 거예요. 네, 하셔야 될 거예요. 부실손이 좋은 걸 수도 있고 기준점을 잘 못 잡겠어요. 왜냐면 버티기가 힘들어요. 컬미? 실손이 정말 필요합니까? 실손보험은 꼭 필요한 거다. 할까? 유지할까? 암보험은 암에 안 걸리면 보험금 못 받습니다. 실손보험조차도 빠져나가는 보장 범위가 있거든요. 보험으로 뭔가를 보장받으려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만 좀 해두시고, 만약에 치료비를 쓸 일이 없다, 이번 달은 안 아파, 과자 사드세요. 연금이 나오는 것은 조건이 없습니다. 오로지 딱 한 가지의 조건, 수만 붙어 있으면 주는 게 연금입니다. 노후는 정말 준비되지 않는 자에게는 재앙과 같은 겁니다. 안녕하세요, 김사부입니다. 언니, 김사부에게 물어봐 채널에서는 언니들이 궁금해하는 이야기들을 사례를 중심으로 알기 쉽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말아 주시고요. 주변 분들께 널리 추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담금이 전혀 없었던 세대가 100%? 1세대였고 네. 1세대도 이제 약간 혼재되었는데 1세대에서도 질병 쪽은 90%까지 올라왔다가 이제 2세대로 바뀌면서 전체 다 90%로 이제 올라온 거고, 3세대 착한 실손이라고 하는 2017년 4월 1일부터 나온 착한 실손은 급여의 항목에 대해서 90%,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80%, 또 비급여 항목 중 3종이라고 해서 MRI, 도수치료, 그리고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주사제, 이 세 가지는 70%로 보장한다라는 게 가장 큰 스킴이었는데, 자 그러면 4세대 2021년 7월에 바뀌는 4세대 실손은 도대체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이게 사실은 여기서 왜 비급여 3종 세트를 따로 떼어내느냐 왜 떼어내는 아십니까? 거죠? 왜 MRI, 그다음에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제를 떼어냈나 아십니까? 왜 때문에? 왜 때문? 이거 사실은 이것 관리료가 때문에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옛날엔 정형외과 가면 그냥 MRI 기본으로 찍고 MRI야 그건 어쨌든 내 정확한 병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하는데 그건 MRI까지는 아니더라도 정형외과 가시면 MRI는 안 찍고요. 그냥 무조건 어디가 안 좋으시네요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도수 치료를 하잖아요. 옛날 같으면 그냥 물리치료, 팩하고 그런 걸 끝났었는데 어느 한 순간서부터 정형외과가 가면 두 개 층을 쓰면서 한 층을 아예 도수치료용으로 바꿨다는 거지. 어쨌든 도수치료는 치료 목적이기 때문에 안 해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대부분 가서 계산해 보시면 되게 잘 아실 건데요. 한 10번 정도는 받으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많이 들어요. 도수치료. 그러면 얼마 정도 되죠? 그러면 한번 200만 원인데요. 그럼 대부분은 병원은 한 번에 결제하고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오실 때마다 결제하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도수 치료에 대한 비용 청구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거든. 뒤져보니까 그게 많은 거야. 그다음에 비급여 주사제. 그건 뭔가요? 딱 보니까 아마 잘 아실 건데요. 많이 맞으세요. 그거는 그것뿐만이 아니라요. 저도 한번 여러 번 경험을 했는데 감기 걸려서 병원을 갔거든요. 그랬더니 그 약하고 누수산도 맞지만 피곤하니까 비타민 주사. 비타민 주사한테 맞고 가시면 그래서 얼마인데요? 그랬더니 4만 원? 5만 원? 비싼데요?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세요. 청구 가능합니다. 청구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손해율이 높았던 애들 3개를 띄어낸 거지. 비급여 주사제, MRI, 체열 충격파, 도수치료. 그렇죠. 그렇게 해놓으면 정말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받는 애들의 보험료가 적어질 거니까. 그렇게 해서 착한 보험료를 구성하겠다라는 게 기본 취지였던 거죠. 그렇게 해서 별도로 띄어내서 1년에 쓸 수 있는 거를 제한하겠다.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지금 얘기는 이걸로도 안 된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4세대 실손이 나온다라는 그렇죠. 얘기는. 그죠? 그럼 4대 실손은 대체 뭐가 바뀝니까? 그걸 저한테 물어보십니까? 하나씩 한번. 일단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자동차 보험처럼 한다는 얘기. 자동차 보험도 우리 아까도 식사를 하면서 옆 테이블에서 들었는데, 너 사고 나서 자동차 보험 200% 할증 받아봤어? 이런 얘기를 옆에서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개인별 요율을 적용한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현재 3세대
착한 실손은 개인별 요율을 이미 적용하고 있습니다. 적용해서 할증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는데 할인에 대한 것만 적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개인별로 많이 청구, 좀 전처럼 뭐 비급여 3종 이런 것들을 많이 청구하신 분들은 금액이 많이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할증을 붙이겠다. 또 보니까 뭐 100%, 200%, 네, 300%까지. 300%까지 있죠. 네. 네. 근데 할인은 얼마 안 해주던데? 할인은 아주 쥐꼬리만큼. 근데 할인의 제도는 3세대 실손 나와 있는 그 할인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그러면 사실 고객들이 들은 입장에서는 아니 어쩌다 내가 병원 많이 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100%, 200%, 300% 올리면 안 받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어? 근데 또 그렇게 보면 근데 대신에 이제 그런 얘기 나올까봐 그런 제도를 뒀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거는 1년 일단. 그래서 다음에 안 쓰면 다시 원복. 할증의 시기는 2년, 그러니까 2021년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청구했어요. 2022년에도 가입하고 보험금을 청구했어요. 그럼 2023년부터 할증이 들어갑니다. 3년차. 자동차 보험하고 비슷하죠. 지금 3년 유예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네, 건가요? 네, 맞습니다. 3년 유예는 어쨌든 그거죠. 왜냐하면 모수가 쌓여 그 할인 할증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거니까 기다려 주는 거고 어쨌든 많이 쓰면 많이 쓰는 만큼 근데 사실 또 이런 얘기도 나오실 수 있잖아요. 결국 암이나 뇌나 심장 같이 돈이 많이 드는 질환 때문에 내가 악착같이 실손을 내고 있었는데 이렇게 할증을 또 때려버리면 어차피 돈 많이 드는데 또 걔한테 300% 때리면 나는 뭐하러 실손 내는 거야? 응? 과연 암에 대한 그 실손보험금 청구가 좀 전에 얘기한 뭐 도수치료나 이런 것들보다 더 많이 나올까요? 근데 저는 뭐 지금은 아닐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뭐 지금 산전특례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네, 뭐 5%니까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근데 의사가 산전특례에 들어가진 않지만 이거 하면 좋아요 라고 하는 치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아픈 사람 입장에서 내가 여러 개 되고 실손 있으면 받아야지. 뭐하러 보험료 냈는데. 그렇죠. 받아야죠. 당연히 받아야죠. 네. 그러면 작다라고는 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비급여에 되는 치료들도 늘어날 거고 그게 건강보험에 적용을 안 받는 애들인 거면 내야지. 뭐. 4세대 실손의 경우에는 할인할증에 대한 걸 적용하는 데 있어서 방금 얘기하신 산정특례 대상 그 질병에 대해서는 할증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그래 그 정도는 해줘야지. 그래야지 뭐 치료받는 거지 뭐. 짜증나. 지금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제가 얘기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까? 그래 그 정도는 해줘야지. 그리고 사실. 이제 자기부담금 문제인데요. 자기부담금은 지금 현재 3세대 실손 같은 경우에는 급여 항목의 90% 또는 비급여 항목의 80% 이건 지급률이니까 자기부담금률이 급여 항목엔 10%, 비급여 항목엔 20%, 그리고 비급여 3종에 대해서 30%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통원에 대해서는 일반 병원에서는 10,000원, 그리고 종합병원에서 15,000원, 상급 종합병원, 그러니까 대학병원 같은 병원들이에요. 이런 것들에서는 20,000원의 자기 부담금을 부과했었는데 이거를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급여와 비급여를 분리하는 거죠. 급여와 비급여를 분리해서 그 비급여는 무조건 30,000원, 자기 부담금 30,000원. 그리고 급여에 대해서는 일반 병원과 종합병원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10,000원과 20,000원. 그럼 아까 신실손에서 특약 3개였던 게 이제는 별도로 없어지고 그렇죠. 그냥 비급여 한꺼번에 비급여를 한꺼번에 그렇죠. 비급여 3종 특약이라고 했던 게 아예 없어지고 그냥 일반으로 다 이제 급여와 비급여로 넘어갔는데 최소 자기부담금은 40,000원이 되겠네요. 그렇죠? 비급여 30,000원에 일반 병원 10,000원. 그럼 40,000원이고 비급여 30,000원에 일반 병원 20,000원이면 50,000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50,000원, 40,000원, 50,000원 이하는 청구하지 말라. 그 정도는 뭐 어떻게 보면 감수할 수도 있는 정도의 수준 아닐까. 보험료만 현실적으로 줄어든다라고 하면 사실 그 정도 비용만큼의 비용은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보험료가 줄어든 만큼. 그러면 궁금해지는데. 지금 거꾸로 물어보시는 겁니다. 아니 지금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본인 생각은 어떠신가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면 지금 내 실손이 10만 원이니까 네. 그러면 7월에 그 새로 나온 실손으로 갈아타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3세대 실손으로 착한 실손으로 갈아타는 게 낫겠습니까? 조사모사 하니까요. 뭐 구조적으로는 만약에 지금 4세대 실손보다 3세대 실손이 좀 낫다라고 하면 근데 어차피 3세대 실손으로 가도 15년 이후에는 그러니까 15년은 벌고 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 나이에 15년이면 참 70인데. 많이 연로하시네. 70인데. 네네. 그렇죠. 70세까지는 그래도 그러면 3세대 실손으로 결국 그러면 나이가 그렇게 많습니다. 3세대 실손과 4세대 실손의 확실한 장단점을 좀 파악해서 그러면 일단
갈아타야 되겠다라는 결심들은 아마 다 하고 계실 거예요. 사실은 나도 그 생각은 하고 있으니까 언제냐의 시점인데 저도 지금 고민은 지금 해야 돼? 7월 이후에 해야 돼. 이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15년의 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4세대 실손의 갱신 주기는 5년입니다. 5년마다 새롭게 바뀌는 실손보험으로 바꾸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3세대 실손, 그러니까 착한 실손은 15년마다 변경 주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럼 15년 동안은 현재 있는 수준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좀 더 맞는 그러니까 거고요. 그러면 그 얘기는 그러면 뭐 특약 세계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제 생각은 우리 같이 앞으로 의료비의 발생 확률이 높아지는 우리 나이 결국 또 우리 나이가 보험료도 많이 내고 있는 나이 그렇죠. 어차피 30대 40대 초반의 분들은 보험료도 지금 현재 크지 않기 때문에 굳이 지금 실손을 선택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도 비싸고 앞으로 의료비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하면 일단은 100%, 200%, 300% 할증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있죠. 그러면 지금 7월 전에 바꿔서 15년 먹고 가고 그 다음엔 박해 시설로 가는 게 나는 좀 더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지금 내 입장에선. 70대 좀 애매하긴 한데 70대 이후에 실손을 버려버리는 건 어떨까? 정 낼 여력이 없으면 버리는 게 맞죠. 그렇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실손은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갖고 가야 된다 생각하는 거라기보다는 내가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의료 혜택으로 가져가는 게 맞는 거지 뭐. 근데 자기 부담률이 높아지는 만큼 보험료는 상당히 리즈너블하게 바뀔 겁니다. 뭐 사실 건강보험은 내가 수입이 없거나 네. 나이가 먹거나 그러면 내가 완전 수입이 없고 재산이 없으면 거의 내가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의료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실손은 전혀 그런 게 아니니까 오로지 딱 위험률하고 나이로만 판단을 하기 때문에 내가 돈이 많은지 적은지는 대상에 안 들어가니까 결국은 언제든지 버릴 수밖에 없는 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쨌든 마치 현재 실손이 조금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제가 부연 설명을 살짝 해드리면 과거의 실손은요 개인별 요율을 차등을 두지 않고 그 해당 나이에 동일한 나이에 전 국민 중에서 그 실손을 가입하고 있는 전 국민 중에서 많이 청구를 했다 그러면 같이 싸잡아서 올리는 형태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도 한 번도 병원을 안 가요. 1년에 병원비를 청구하는 일이 없어요. 없는데 예전에 실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매일같이 도수 치료를 하고 매일같이 이제 뭐 무슨 병 치료를 하고 또 한약도 먹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하시는 분들이면 차라리 실손에 도움을 받았다고 하겠지만 부실손보단 지금의 실손이 오히려 개인별 요율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거는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도 뭐 그렇게 병원을 많이 가는 건 아니지만 저희 와이프가 갱년기를 거치면서 눈 뜨면 어깨가 아파 다음날 되면 이석증이 와 그래서 매일 병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병원에 가는 거야. 근데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왕이면 그냥 그거 약만 타와가지고 먹는 게 아니라 검사를 제대로 하고 싶거든. 그래야 정확한 병명을 알아야 대처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병원비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그러면 실손을 내가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라고 하면 내 건강 유지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최대한 내가 아파서 받은 게 아니라 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이상 있으면 가서 체크하는 비용으로 써야 된다는 거지. 그럴 거면 나는 그 할증을 받기 위해서 4세대 실손으로 가는 것보단 그렇죠. 현실적으로 지금 제가 말하는 건 뭐 실손 전문가나 뭐 이런 쪽이 아니라 실손을 돈을 넣어서 타먹고자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라고 하면 지사장님 말씀은 그래도 실손을 변경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그건 당연하다고 봐요. 네. 보여진다라고 하면 가급적이면 2021년 7월 4세대 실손이 나오기 전에 지금 몇 개월 남았죠? 3, 4, 5, 6, 4개월 남았네요. 4개월. 이 4개월 동안에 전문가들을 찾으셔서 그들에게 좀 실손 전환이라든지 아니면 신규 실손에 가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문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너무 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은 꼭 새롭게 가입해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병이 있으시더라도 과거의 실손에서 전환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전부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실손 전환이 되는 조건이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을 전문가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아보시는 것도 좋은 게 아니라
하셔야 될 거예요. 네,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버티기가 힘들어요. 컬미. 버티기가 힘들어요. 아니 정말로 이거는 실손은 어떻게 보면 나쁜 말로 얘기하면 필요악. 신실손, 착한 실손으로 바꿔서 15년 먹고 가고 그 뒤에 5년짜리 그때 나온 거 또 새롭게 있을 거니까 4세대 실손이 3번 바뀔 동안에 안 바뀔 거니까 나는 그렇죠. 그러면 15년 먹고 가는 게 훨씬 더 현명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을 상담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예전에 있는 실손을 전환하시는데 가장 두려워하시는 것이 자기부담금이더라고요. 당연히. 자기부담금이 5,000원에서 예. 10,000원 또는 20,000원까지도 이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니까 맞아요. 이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많이 가지시는데 제가 그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드리냐면 청취자님, 시청자님 여기 오셔서 저랑 이렇게 상담을 하시는데 저희 이제 상담실에 주로 오셔서 상담을 하시니까 근데 이거 밖에서 나가서 스타벅스라고 얘기하면 안 되나요? 별다방이나 예. 홍다방이나 이런 데 가서 이제 커피를 한잔 하면서 하면 둘이서 한 잔 먹는데도 한 돈 10,000원 이상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10,000원이란 돈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 느낌에 따라. 그러니까 흔하게 이렇게 저한테 커피 한 잔 사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정도의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병원 진료가 아주 잦은 진료가 있으시면 좀 부담스럽겠지만 일반적인 그러니까 진료할 때 10,000원, 20,000원 정도의 부담금은 내가 충분히 테이크케어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시고 훨씬 더 매월 부담하는 보험료를 절감하고 가시는 게 좀 더 맞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노후에 대한 의료비, 그러니까 내가 노후에 의료비를 많이 쓸 텐데 그거에 대한 리스크 해지를 해주기 위해서 실손보험을 꼭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냐, 암보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시지만 암보험은 암에 안 걸리면 보험금 못 받습니다. 뇌혈관 질환 못 받습니다. 더군다나 치매는 훨씬 더 그 협소한 질병인데도 불구하고 치매보험들 다들 가입하시잖아요. 치아보험도 가입하시고 그리고 이제 실손보험이 좀 보장 범위가 넓은 보험이긴 하지만 이 실손보험조차도 빠져나가는 보장 범위가 있거든요. 저는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험으로 뭔가를 보장받으려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만 좀 해두시고 조금씩 저축된 남은 세이빙된 돈으로 미래를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나도 동의. 노후에 만약에 나에게 연금이 나온다라고 하면 연금이 10만원, 20만원, 30만원 이렇게 나오는데 그 돈을 보험료로 쓰지 말고 나의 치료비로 쓰시면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치료비로 쓸 일이 없다. 이번 달은 안 아파. 과자 사 드세요. 빵 사 드시고 짜장면 사 드셔야죠. 유니 짜장면? 좋아하시죠? 그런 것처럼 노후에 연금이 나오는 것은 조건이 없습니다. 어떤 병에 걸려야지 연금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오로지 딱 한 가지의 조건, 숨만 붙어 있으면 주는 게 연금입니다. 그런 것처럼 나에게 꼭 나올 수 있는 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좀 더 많이 활용을 하시고 이 좀 비싼 10만 원씩 내시는 이런 실손보험들은 25,000원, 2만원 이렇게 줄이시면 차라리 그 나머지 차액으로 노후를 대비하거나 저축을 더 하실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잖아요. 병원비 때문에 못 사는 게 아니라 먹고 살 게 없다고. 결국엔 진짜로 생활비가 문제가 될 거고. 네. 그리고 지금처럼 작년서부터 인구가 줄었더라고요. 그렇죠. 네, 인구가 줄면 국민연금 어떻게 할 거며 건강보험료를 처음이라고 어떻게 할 하던데요. 거며. 그러니까. 인구가 줄었다라는 건 결국 국민연금도 늙은이들은 많아져 간다고 죄송합니다.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늙은이. 네, 연장자가 많아져감에 따라서 국민연금 받을 사람은 많은데 낼 사람이 없다는 뜻인 거고. 젊은 사람이 자꾸 노인을 부양해야 되니까요. 이제 앞으로 1대1 케어가 한 사람이 온 걸로 한 사람이 쓰는 엄청나게 될 역전이 거기 때문에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사실 병원비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생활비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정말 내가 아픈 걱정 때문에 실손 좀이라도 보장률 100%짜리가 더 나은 거 아니야? 그래서 좀이라도 비싸도 내는 게 라는 것보다는 그거 줄여서 정말로 한두 푼 모아서 생활비 노후에 쓸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드시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7월 전까지 전환 실손을 검토하시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냥 무조건 이것 때문에 결정하시라는 거라기보다는 정말 상담 받아보시고 현재 내 상황에서는 어떤 게 지금 내 상황에서 유지하는 게 더 좋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100% 받는 게 더 매력적인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충분히 얘기하셔서 검토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너무 걱정을 하시기보다는 좀 더 합리적으로 전문가에게 좀 상담을 해서 전환 또는 신규 가입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보시고 요즘 세대의 실손으로 고려해 보시고 노후는 정말 준비되지 않는 자에게는 재앙과 같은 겁니다. 이 폭탄이 노후에 터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더 많은 준비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동의합니다. 그런 생각이. 오늘 실손보험 얘기하다 갑자기 노후에 대한 뭐 얘기가 나네요. 언제나 연금 파파? 예. 언제나 그거 또 그거 있잖아요. 그 뭐죠? 응답하라 거기에 이거 보면 어차피 남편은 뭐 누구? 남의 뭐 편? 이렇게. 그 있잖아요. 그 주인공의 그 하는 거 어차피 뭐 주인공은 누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쓰는 붙이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건 어차피 귀결은 정말로 노후 생활. 응? 뭐 암은 많이 걸린다고 하지만 10명 중에 3명.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7명은 암에 걸리지 않는다. 네. 정말이네. 그렇지 않습니까? 7명은 안 걸린다잖아요. 그러면 그 7명은 뭐 할 건데? 암보험 죽어라고 했다가 돈 그렇죠. 없어서 생활 못하는 이보다는 그건 바보지. 그러면 생활비가 가장 중요하다. 보험이 뭐 10명한테 돈을 걷어서 한 명한테 몰아주기 그러니까 마찬가지. 내가 그 한 명이면 혜택을 받아서 고맙겠지만 네. 7명이 되는 순간 망한다는 거지. 그 7명은 연금 준비하는 게 훨씬 더 낫던 거죠. 그죠? 그래서 정말로 노후를 준비하는 과정이 보험도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얘기신 거죠? 네. 오늘 실손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려봤는데요. 예. 4세대 실손보험. 지금 현재는 3세대 실손 착한 실손이고요. 4세대 실손보험은 조금 더 자기부담률이 더 높아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그러나 뭐 보험료는 좀 더 저렴해지겠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인상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하시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실 만하다. 이런 반드시 고려하십시오. 반드시 하셔야 된다. 네. 전화 한번 주시고요. 띠링띠링. 저는 잠깐 놀러 온 김영환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같이 마무리해 볼까요, 여러분? 안녕. 반갑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예. 하나, 둘, 셋, 뿅. 다시 같이. 하나, 둘, 셋, 뿅.